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파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현재 시장 분위기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뤘지만 며칠 전 시장에서 큰 폭락이 있었죠. 그래서 역사적인 롱 청산이 일어났습니다.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요. 안타깝게도 유명 트레이더 한 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직 공식 통계는 아니라고 보지만 X를 보게 되면 여러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 또 따르게 되면요. 이번 청산 이후로 2,000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과열된 투기 심리가 한 차례 정리가 되고 다시 상승을 위한 발판을 다진 것이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겠지만 좀 더 가까이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 이번 사건은 분명히 비극적인 역사로 남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롱 청산을 만든 배경에는 숏 포지션에 대규모로 베팅한 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표면적인 트리거는 다름 아닌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시작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서 관세로 맞대응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이것이 큰 청산 사태를 촉발한 것인데요. 다만 다시 최근 분위기를 보자면 이 문제에 희망적인 신호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인 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한번 살펴보면요. 중국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은 잘 될 것이고 시진핑도 잠시 실수를 했을 뿐이다. 그는 자국의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고 나도 그렇다.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도 미국과 중국 모두 끝까지 이 치킨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코인을 비롯해서 자산시장이 조금 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찝찝한 부분이 여러 곳에서 아직 남아있는데, 여기서 기술적인 차트 분석으로 보더라도 찝찝한 부분이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이번 하락에서 CME 갭이 아직 채워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CME 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전 세계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는데 반해서 이 CME라는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는 전통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주말에는 거래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마감과 이 월요일 개장가 사이에 가격 차이 갭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보통 CME 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통계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 거래소 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갭 가격을 메우는 방향으로 자석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즉 현재 CME 갭은 110만 달러에서 111만 달러 정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약 115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신 같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이 비트코인 가격이 돌고 돌아서 어떻게든 이 갭의 가격대로 접근을 하고 다시 방향성을 결정한다. 즉 이번 하락 때 이 비트코인이 이 부분까지 미리 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찝찝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을 하시던 알트코인을 하시던 비트의 움직임이 모든 알트코인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대장주의 이런 기본적인 움직임은 미리 파악을 해놓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폭락에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너무나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떤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가격이 거의 제로에 찍혔다가 다시 반등하는 코인들도 꽤 많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차트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의 차트 토탈2 ES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이번 폭락 이후에 어느 정도 숨쉴 만한 반등까지는 보여준 상태입니다. 물론 이 알트코인들이 이 50선, 이평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단기 추세만 본다면 아직은 상방으로 가기 위한 숙제들이 더 남아있다라고 봐야겠지만요. 하지만 며칠 전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등만으로도 시장 분위기는 조금 안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코인 시장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 어제 오늘 모두 38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공포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70포인트가 넘어갔었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롱 청산 사태로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급격하게 냉각이 되었는지 또 한번 확인이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 알트 코인들이 몇몇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NB 코인의 경우에는 이번 사이클에서 지속적으로 신고점 갱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큰 하락 이후에 다시 가격을 말아 올리면서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제 영상에서도 예전에 추천해드렸던 이 휴머니티 프로토콜 이 H 코인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의 경우 지금 엄청난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데 폭락 저점 대비 무려 40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알트들이 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알트들은 조금씩 숨 쉴 정도로만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 몇몇 알트 코인들은 이렇게 크게 펌핑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면은 제대로 된 알트코인 시즌이 올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알트코인러 홀더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알트코인 시즌이 되면요, 모든 코인에 동시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순환매 형식으로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시점에 각각 코인들이 올라가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게 항상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코인 시장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파이코인도 어떻게든 녹색불이 들어와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폭락 이후에 0.2달러 아래까지 내려갔었지만 슬금슬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파이 홀더이니 파이가 급격하게 더 치고 올라가 주기를 좀 바라고는 있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보통 알트들이 이런 큰 폭락 이후에는 이런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시간을 좀 더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전체적인 상황이 좀 더 안정이 될 때까지, 그리고 파이의 진짜 모멘텀들이 더 축적이 되어서 폭발할 때까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X로 넘어가 보면요, 요즘 파이 전 코어팀 멤버이죠, 저스틴 우가 파이 관련해서 포스팅을 자주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포스팅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게 되면요, 파이는 곧 판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개가 넘는 앱이 출시가 되었고 23,000개 이상의 앱이 파이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입니다. 메인넷 유틸리티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우리는 이 글을 보고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점은 우리가 파이만을 생각을 하고 진짜 파이 유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될 수 있겠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 글을 보았을 때 좀 답답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파이 앱을 보았을 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파이 앱의 개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실제로 파이 상태에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 앱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AI를 활용한 파이 스튜디오 같은 것도 등장했지만 이것 역시 아직 발전 단계이고 갈 길이 멀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파이 상태계 자체를 걱정할 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고민일 수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스틴 우의 글 또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고 시장 전체를 얇고 넓게 바라보면 조금 다르게 이 글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코인 시장을 얘기를 할 때 늘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위대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의 이 생태계를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투기적 목적의 앱들, 펌핑만을 위한 단기 프로젝트들이 대다수이고요, 주고 있는 앱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앱들도 그 솔라나나 이더리움 위에서 카운팅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즉 아직 웹 3.0 관련 앱 자체가 대부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파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에이다가 스마트 컨트랙트 업그레이드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크게 폭등했던 적이 있었고, 이더리움도 중요한 프로토콜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가격적으로 큰 반응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실제 유틸리티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그 업그레이드가 가진 의미 자체만으로도 시장은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아직 갈 길이 멀고 뚜렷한 실사용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그 업그레이드와 생태계 확장 자체가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가격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목격을 해왔습니다. 이 논리는 파이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이는 올해 오픈 메인넷을 출시를 했고 이후에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테스트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없었던 디파이 생태계를 파이 위에 구축하려는 시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의 변화라면 이는 단순히 파이 커뮤니티 내부뿐만이 아니고요, 전체 코인 시장 참여자들 눈에도 충분히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트리거로 보여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트리거들이 맞물려서 알트코인 시장이 폭발할 때 파이도 큰 가격적 펌핑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파이 공식 영상이 하나 떴죠. 바로 파이의 테스트넷에 있는 덱스와 바로 AMM 과단 영상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잠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새로운 탈중앙화 거래소,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유동성 풀, 그리고 토큰 관리 기능들을 파이 지갑에서 하나씩 살펴보며 각 기능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앱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모든 기능들은 테스트넷 환경에서 동작하며 파이오니어들이 탈중앙화 금융세계로 안전하고 점진적이며 교육적인 탐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먼저 테스트넷 파이 지갑을 열고 토큰 탭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이 토큰 관련 모든 기능들의 메인 허브가 되겠습니다. 상단에는 4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스왑, 거래소, 유동성 풀, 관리. 만약 지갑에 아직 토큰이 없다면 토큰 없음이라고 표시가 될 것입니다. 토큰 추가 또는 관리를 눌러서 토큰 관리 페이지를 여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토큰을 활성화해서 지갑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사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각 토큰에는 이름, 아이콘, 그리고 발행자 주소가 표시됩니다. 예로 피자 토큰, 아르키미데스 토큰, 슈림프 스왑이 있습니다. 토글 버튼을 켜면 해당 토큰을 스왑, 거래소, 유동성 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트랜잭션 수수료가 필요하며 테스트넷에서는 테스트 파이로 지불이 됩니다. 다음으로 스왑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는 스왑과 유동성 풀의 핵심 동력입니다. 전통적인 거래소처럼 매수자와 매도자를 일치시키는 방식이 아니고요.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는 각 풀에 들어있는 토큰의 잔액에 따라서 가격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런 설계 덕분에 주문서나 중앙화된 중개자 없이도 거래가 지속적이고 즉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스왑 화면에는 2개의 입력칸을 볼 수 있습니다. 판매가 있고요. 교환하고 싶은 토큰과 수량을 선택합니다. 또 구매가 있고 받고자 하는 토큰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테스트 파일을 피자 토큰으로 교환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내가 가진 테스트 파일 잔액이 표시되며 앱이 자동으로 교환 후 받을 다른 토큰의 양을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슬리피지라는 가격 변동 허용치도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래가 취소되기 전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의미합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하다면 검토를 눌러서 트랜잭션 요약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표시된 가격이 유효한 시간을 보여주는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문제가 없다면 스왑 확인을 눌러줍니다. 스왑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토큰 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토큰 잔액이 업데이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소를 열어서 테스트넷에서 제공되는 모든 거래상을 확인해 봅시다. 거래소는 토큰 거래상들이 나열된 공간입니다. 각 거래상은 2가지 토큰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을 나타냅니다. 이 화면은 현재 어떤 토큰상이 존재하며 유동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장 디렉터리 역할을 합니다. 탈중앙 거래소는 사용자들이 중앙기관이나 중개자 없이 서로 직접 토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래는 온체인 메커니즘을 통해 자동으로 실행되고요. 네트워크가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알아서 선택합니다. 원하는 거래상이 목록이 없다면 거래상 생성 화면에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2개의 토큰을 선택해 새로운 시장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거래상을 만드는 것은 단지 이 2 토큰은 서로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덱스에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쌍이 실제로 거래 가능하려면 유동성도 필요합니다. 이는 유동성 풀 페이지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동성 풀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풀은 2가지 토큰이 온체인에서 함께 잠겨있는 풀이며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의 핵심 기반을 형성합니다. 풀을 열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총 유동성, 내가 제공한 유동성, 각 토큰의 전체 잔액. 여기서 토큰을 예치하여 유동성을 추가하거나 과거에 넣었던 유동성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예치하면 내 토큰이 풀에 추가되며 기본 0.3% 거래 수수료를 비율에 따라 보상받게 됩니다. 출금 시에는 내가 제공했던 토큰이 현재 풀 비율에 따라 조정된 양으로 반환됩니다. 또한 거래상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2가지 토큰을 선택하고 비율을 지정해서 직접 새로운 유동성 풀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이 바로 파이 생태계 안에서 탈중앙화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현재 모든 기능은 테스트넷에서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고 메인넷 배포 전 테스트, 교육, 개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들은 테스트넷에서 테스트 토큰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 직접 이 디파이 기능들을 체험해 보시길 바라겠고 스왑을 시도하고 테스트용 거래상을 만들고 유동성을 추가해서 탈중앙화 시장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영상이 있고요. 일단 테스트넷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고 아직은 테스트를 하는데도 여러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발전이 되었을 때 제 영상에서 따로 추가적인 방법이나 의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파이가 현재 이 상황에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코어 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프로토콜도 발전이 되고 있고 여러 앱들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파이가 계속 무언가 만들어가고 시도를 하고 발전하려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파이 코어 팀에게 또 파이 프로젝트에게 좀 더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항상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겠죠. 그들도 어찌 보면 커뮤니티의 피드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목소리를 모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 개발자나 해외 모더들, 메가 모더들은 보통 X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파이 관련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X에서 소통을 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X에서도 한번 활동을 함께 해주시면은 이런 작은 또 목소리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